1559년 3월 황해도에 흉흉한 일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약탈과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대낮에 관아에 감옥을 부수고요, 포조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요? 화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닐까요? 무시무시한 도적이 등장해서 황해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임꺽정. 맞습니다. 바로 임꺽정. 백정을 향해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과 멸시, 그리고 권세가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극한으로 내몰린 임꺽정이 결국 누구든 죽고 싶은 놈은 내 앞을 막아서라! 황해도를 주름잡는 도적이 된 겁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무리는 8, 9명에 지나지 않으며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자, 임꺽정은요, 도적 무리를 거느린 도적단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임꺽정이 8, 9명으로 이 황해도를 주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참여했었고, 또 황해도에서 한 명의 도적이 일어서자 이에 호응해서 100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볼 때 그 세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참한 삶 속에서 극한에 몰린 이 백성들, 끝내 이렇게 죽을 바엔 도적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임꺽정은요, 이렇게 도적이 되길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도적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디션 봐야죠, 오디션. 힘이 있는지. 자, 임꺽정의 도적단에 들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디션 맞네. 오디션 맞네. 오디션 있었네요. 도적 오디션. 도전 오디션. 네. 자, 시험은요, 산 중턱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때에 오른 사람은요, 오,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오. 눈앞에 팥을 가득 채운 20마리의 포대자루가 있었거든요. 와. 그리고 팥 20마리를 쥐고 산 꼭대기에 재빠르게 오르라고 합니다. 자, 20말, 한 말이 1.6kg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팥 20말, 20말은 약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임꺽정은요, 강한 힘, 민첩함, 이런 걸 갖춘 자를 도적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대박이다. 확실하다. 그런데 왜냐면 그거 훔쳐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풍채 좋고 힘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요, 도적단 지휘부의 그 핵심에 오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전 짜는 사람. 정답, 역시. 바로 전략가들입니다. 똑똑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뒤쫓아오는 관군을 속이는 일을 맡겼죠. 임꺽정은요, 체계를 갖춘 조직적 도적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임꺽정이요, 황해도 지역에서도요, 아주 집중적으로 노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노립니다. 왜였을까요? 좋은 물건들이 한양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죠. 교역을 하니까 거기서. 맞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의 보따리엔 권세가들이 좋아할 만한 귀한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임꺽정은요, 으슥한 산길에 숨어 있다가 그 귀한 물건을 싣고 가는 상인들을 노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의 임금 명종까지 임꺽정의 이름 세 글자를 알게 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임꺽정을 추적할 즈음에 패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 20여 명만을 주어 초라하고 서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패두가 살해당하게 되었다. 당시 이 도정을 잘 잡기로 유명한 평안도 개성의 포도관이 임꺽정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둑놈들은 순순히 무릎을 꿇어라. 새벽을 틈타가지고요 20여 명의 이 포조를 대동했지만 포도관이 그 자리에서 화살 7대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로 임꺽정은요 한양 조정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였던 임꺽정이 관군을 죽인 시대의 범죄자가 된 순간입니다. 자, 포도관을 살해하면서 무시무시한 도적으로 이름을 알린 임꺽정. 이대로 뒀다간 임꺽정이 언제 황해도를 벗어나 전국구 도적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요 대대적인 임꺽정 토벌 작전에 나섭니다. 자, 토벌 작전이 시작된 곳은요 바로 임꺽정의 소굴이 된 어디? 황해도. 황해도. 조선 조정은요 황해도를 지키는 관군들에게 임꺽정을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임꺽정을 잡았다는 소식이 도통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임꺽정에게 쩔쩔 매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옵니다. 이 대체 왜 황해도 관군은 임꺽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임꺽정과 그 도적단이 기가 막힌 꾀와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기재잡기란 책에서는요 신출귀몰한 이 임꺽정의 놀라운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황해도 관군이 임꺽정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요 서둘러 포조를 대동해서 소탕에 나섰습니다. 바짝 뒤쫓던 관군은요 임꺽정이 숨어든 곳까지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따라잡았는데 그곳엔 임꺽정이 없습니다. 임꺽정은 관군의 맹추격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통이 아니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오케이. 임꺽정은 관군을 속이기 위해 어떤 꾀를 썼을까요? 정답. 그 관군이 들어오잖아요, 한 명. 한 명을 한번 없애요. 그럼 그 관군이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벗어나가죠. 오답. 정답. 네, 임꺽정이 가면했습니다. 오답. 자, 힌트 좀 드릴게요. 자, 지금 관군들이 뭘 보고 이 임꺽정 무리들 추격을 할까요? 아니요. 발자국, 아니, 발자국. 발자국. 자, 힌트 좋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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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면은 발자국이 남잖아요. 네. 지금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오답. 네. 정답. 가는 길을 모르게 발자국 여기저기 막 찍습니다. 오답. 정답. 네, 정답. 신발을 거꾸로 신어. 정답. 신발을 거꾸로 신어. 정답. 대박이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면 한다고? 그러면은 따라가다가 일로 갔네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걸어요? 제가 임꺽정 쪽에 약간 그런 이미 이거 생각이 좀 잘하네요. 비슷하네요. 역시. 네. 임꺽정이 발자국을 발견한다 해도요. 방이 반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는다 해도 임꺽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뒤쫓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발하다. 일단 지능 자체가 높아요. 일반적인 도적이 아니고요. 관군을 상대로 정말 대범한 꾀를 쓰는
간 큰 도적들이었습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혹시 임꺽정을 목격하고 관아에 고발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몇 명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냥 일반 양반들도 보니까 이런 차기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포상금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관군과 임꺽정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거죠. 임꺽정은요, 자신을 고발한 자에게 앙심을 품고 분노의 치를 떱니다. 그리고 결국 임꺽정은 한 마을에서 자신을 고발한 자를 찾아냅니다. 임꺽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고발자. 그런데 이때 내가 고발했으니 나를 대신 죽여주시오. 바로 고발자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자기가 죽겠다며 나선 겁니다. 아들의 이 외침을 들은 임꺽정은요, 순순히 아버지를 놓아줍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죠. 자료 보시죠. 아들을 결박하여 촌가에 도착하여 밥을 짓게 하고는 둥그렇게 둘러앉아 배를 갈라 죽이고 갔다. 와, 임꺽정. 자, 그런데요, 임꺽정의 만행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의 도적단을 이끌면서요, 임꺽정은 약탈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농가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요, 그들의 소와 말을 빼앗습니다. 만약 이에 불복하거나 항의하면 사지를 찢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빈번하게 출몰해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임꺽정. 하지만 여전히 임꺽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 확인해 보시죠. 살해하는 일을 멋대로 하니 사람마다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촌민은 도적에게 침략을 당하고서도 보고도 하지 않고 수령은 도적의 횡행함을 듣고서도 체포하지 않습니다. 자, 임꺽정이 고발자를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요, 보복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입을 꾹 닫은 겁니다. 지방의 수령조차 임꺽정을 두려워하니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더 무섭겠죠. 그렇죠. 당시 국가의 기강은 백성을 지킬 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아, 무섭나 근데 보다. 잠깐 처음에는 약간 의정 느낌이 그러니까. 있는데 점점 약간 좀 그냥 네. 도적이네요. 교수님, 그럼 임꺽정이 탄간 어리는 벌 주고 백성을 막 구했다는 얘기는 다 거짓인가요? 당시 기록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임꺽정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탈해가지고 나누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약탈한 물건들을 자신들의 무리들이 나누어 가지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으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좀 그런 얘기 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빼주세요. 임꺽정 느낌으로 뭐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다 빼주세요. 완전 달라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다르네요. 완전 스타일이 다르나요? 완전 다르죠. 그래요? 네. 당시 지배층 기록인 실록석 임꺽정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의로운 도적, 의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백정이었던 임꺽정은요, 살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